올해 제 나이가 105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혼자 일어나서 혼자 차를 우리고 혼자 신발을 신고 마당에 나가 몇 바퀴를 걸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축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저는 누룽지 한 조각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바늘 구멍에 실을 꿰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까? 무슨 보약을 드십니까? 산삼이라도 드십니까? 저는 그저 웃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저는 산삼을 살 돈도 없었고 녹용을 살 형편도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먹은 것은 시장에서 가장 싸고 어느 집 부엌에나 다 있는 것, 바로 계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은 그 계란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자리에 눕고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아주 여러 번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계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그 무엇에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몸에 좋고 순한 것들이라 누구나 계란과 함께 먹으면 2배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나이든 사람의 뱃속에서 계란과 만나면 조용히 사고를 칩니다. 가벼우면 배가 더부룩하고 잠을 설치고 몸이 무겁습니다. 심하면 저는 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조합 때문에 적지 않은 제 오랜 벗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배고 살먹은 늙은이가 여기 앉은 것은 훈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길고 긴 생을 사는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은 것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들, 지금 여기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제가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늙은이와 함께 이야기 끝까지 앉아 계셔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책에도 없고 처방전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100년 세월과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낸 눈물로 바꾼 교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기억하겠습니다. 이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늙은이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적으면 그것을 잘 기억하는 법입니다. 적으시고 그러면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솥이나 냄비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창 젊었을 적에는 냄비도 솥도 반짝반짝 새 것이라 불도 잘 오르고 물을 끓여도 금방 잃고 한번 씻으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3, 40년 쓴 솥은 바닥이 닳고 늘어붙고 찌꺼기가 낍니다. 똑같은 솥, 똑같은 쌀 한 줌인데도 이제는 더 오래 끓여야 하고 쉽게 누로부터 더 정성껏 다뤄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뱃속도 그와 똑같습니다. 제가 20-30살이었을 때는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아무거나 먹고 상극인 것을 먹어도 제 뱃속은 다 소화해냈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젊을 적 뱃속은 맷돌처럼 튼튼해서 무엇이든 다 갈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 80이 넘어가면 그 맷돌은 점점 약해집니다. 뱃속에서 소화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갈아내는 힘도 떨어집니다. 똑같은 밥 한 끼가 젊을 때는 1시간이면 소화됐는데 이제는 서너 시간을 뱃속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새겨두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잘 맞는 것을 먹어서 이 늙은 뱃속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따로따로는 다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늙은 속에서 만나면 그것들이 서로 다투고 뭉치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그 자리에 남아 쌓이고 썩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나를 살리려던 뱃속이 어느새 나를 해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지켜본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면 왜 이 늙은이가 이토록 간절한지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곧바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 가까운 벗 하나를 데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그 붉게 익은 달디단 가을이면 나무마다 주렁주렁 익는 그 열매 말입니다. 물렁한 홍시, 아삭한 단감, 쫄깃하게 말린 곶감이 모든 감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참 놀라실 겁니다. 모르고 달고 시원한 감은 누구나 소화가 잘 된다고 여겨서 특히 퍽퍽한 계란을 먹고 넘기려고 뒤에 곁들여 먹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노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였고 그때 이미 70이 넘으셨습니다. 김노인은 이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집 뒤뜰에 감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 가을마다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가 열려온 하늘 한 구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노인은 나무를 아끼고 열매를 아까워하여 따먹어도 다 못 먹고 나무 밑에 떨어져 뒹구는 걸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든든하게 드시고 입가심으로 잘 익은 홍시 2개를 달콤하게 목으로 넘기기 좋게 드시는 겁니다. 김노인이 제게 이러셨습니다. 이 계란은 먹으면 목이 메는데 홍시를 넣으면 술술 넘어가고 아까운 걸 버리지도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노인은 그렇게 2달을 내리 드셨습니다. 처음엔 배가 좀 더부룩하고 갑갑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예사려니 하고 생각하며 식혜나 매실물만 마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온 동네가 김노인께서 사람 살리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노인이 아파하셨습니다. 뱃속을 칼로 후비는 듯 몸부림치며 아파하셨습니다. 방바닥을 뒹굴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물을 왈칵 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밤중에 김노인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아직도 놀란 얼굴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노인 뱃속에 주먹만한 시커먼 덩어리가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의 입구를 딱 틀어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암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가 감 속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과 엉겨붙어 뭉치더니 진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단단한지 도무지 풀 방법이 없어서 결국 배를 갈라야 그 덩어리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누운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이 홀쭉하게 야위셨더군요. 김노인이 저를 보시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는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저 우리 집 감이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워 챙겨 먹은 것뿐인데 그게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누가 그걸 알았겠나? 여러분, 들으시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착하고 알뜰하고 하늘이 준 것을 아까워한 사람이 그저 몰라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 고비는 넘기셨지만 기력이 확 쇠하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집안에 감을 좋아해서 한 봉지씩 사다 두고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감을 드시는 버릇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거든 그분께 한마디만 일러 주십시오. 옛말에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7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쩌면 한 사람을 우리 김노인처럼 수술대에 눕는 일에서 구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놀라서 감을 다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드십시오. 아침에 계란을 드셨거든 감은 오후로, 점심 뒤 입가심으로 출출한 새참으로 밀어 두십시오. 계란이 다 삭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두세 시간이면 됩니다. 그만큼만 기다리면 감은 다시 맛있는 감일 뿐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제때 먹으면 약이고 때를 놓쳐 잘못 먹으면 화가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 부엌에 가서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구니가 계란 곁에 나란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 그 둘을 서로 멀찍이 떼어 놓아 주십시오. 그것이 내 뱃속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감은 가을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일수록 더 먹는 것이라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은 두유입니다. 그렇죠. 나이 지긋한 분들 중에 아침이면 삶은 계란 2개에 두유 1팩을 곁들여 단백질 보충한다, 뼈를 튼튼히 한다, 근육 붙인다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계란의 단백질에 콩의 단백질까지 더하면 2배로 좋을 것 같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겹게 그리 부르지만 그때 그분도 이른에 가까우셨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마르고 가쁜 분이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늙어가며 사람들이 나이 들면 몸에 붙은 살점이 금이고 은이라 하니 걱정이 크셔서 꼭 몸을 불려버리라 마음먹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르셨을까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억지로 넘기시고 진한 두유 1팩을 더 드셨습니다. 날마다 한결같이 그러셨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참 건강한 반듯한 식단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도 박노인은 한 근도 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몸이 무거워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겁이 덜컥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리를 보러 갈 때마다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흰 거품이 잔뜩 끼어 물을 내려도 도무지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나셔서 그제야 병원을 가셨습니다. 박노인의 늙은 뱃속이 감당을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계란도 무거운 단백질이고 두유도 무거운 단백질인데
무거운 단백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뱃속과 몸속에 거르는 기관이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영양분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는 뱃속에서 사가 가스가 되고 일부는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좋은 걸 사서 절반 가까이를 변기에 버린 셈입니다. 박노인은 멍하니 앉아 몹시 억울해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고기보다 낫다길래 계란까지 챙겨 먹었건만 어째 몸은 갈수록 처지고 병까지 나는가. 박노인의 잘못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함부로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늙은 뱃속에 무거운 단백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늙은 뱃속은 쉬어야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박노인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두고두고 기억하시더군요. 박노인 어르신은 그 비싼 두유를 피와 살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드시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박노인처럼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억지로 넘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거든 멈추십시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축나는 그 낭비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역시 그 한마디입니다. 시간을 두고 드십시오. 무거운 단백질 두 가지를 한 끼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아침에 계란을 드셨거든 두유는 다른 때로 몇 시간 사이를 두고 드십시오. 늙은 뱃속에 쉴 틈을 얻으면 무엇이든 다 약이 됩니다.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이 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버릇처럼 계란에 두유를 드시는 것이 있거든 여기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조용히 해치던 이 버릇을 끊겠다고 누르시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이 늙은 몸을 더는 혹사시키지 않겠다고. 두유 이야기는 더 아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로 들을 이야기는 진짜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은 잃어도 다시 벌지만 이 고통은 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진 버릇, 바로 밥을 먹고 나서 곧바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차 한 잔으로 입을 개운하게, 정신을 맑게, 속을 내려가게, 누가 그것을 나쁜 버릇이라 여기겠습니까? 저도 젊어서는 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막 먹고 나서 진한 차나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은 이 근방에서 가장 깊이 있고 반듯한 분이라 차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로 몸을 보하시고 굳이 진하고 좋은 차를 한 주전자 우려 음미하셨습니다. 이 노인은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차 한 잔이 몸속을 깨끗이 씻어준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무시던 이 노인이 벌떡 일어나 옆구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뾰족한 것으로 옆구리를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방바닥을 기어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통을 두고 아이를 낳으나 이도 그보다 더 아프다더라 할 정도였습니다. 기절할 만큼 아팠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몸속에서 돌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매끈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돋친 깨진 유리 조각처럼 뾰족뾰족한 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시 돌이 몸속 좁은 길을 지나며 긁고 찌르고 막아 이 노인을 죽었다 살아나게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10년 세월 동안 매일 아침 계란이 진한 차와 만나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차 속의 떫은 성분이 노른자 속성분과 만나서 서로 엉겨붙어 날마다 아주 조금씩 쌓이고 쌓여 10년이 모여 그 큰 돌이 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이 튼튼해서 그 잔 알갱이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도 적게 마시고 몸도 약해서 그것이 자꾸만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어느 날 사람 잡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고비를 넘긴 뒤에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손을 붙잡고 이러셨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차를 마시면 몸이 좋아지는 줄만 알았네. 10년을 내 몸속에 돌을 키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고통은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네. 보십시오. 착한 마음, 좋은 뜻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10년을 모여 재앙이 됩니다. 차는 좋은 것입니다. 커피도 죄가 없습니다. 다만 때가 틀린 것입니다. 계란을 드셨거든 딱 1시간만 참으십시오. 정확히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참는 것이 이 노인이 겪은 뼈를 깎는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고 말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치며 나는 절대로 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셨거든 아래에 이 5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돌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마리씨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두면 밥 먹고 차에 손을 뻗을 때마다 그 손이 저절로 멈칫할 겁니다. 적으십시오. 돌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앞에 3가지는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4번째 이것은 정말 생각조차 못 해보셨을 겁니다. 워낙 순하고 워낙 몸에 좋아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맛 나고 물 많은 과일, 귤,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을 먹고 귤 하나 까먹으면 시원하고 몸에 좋고 비타민도 많고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귤이며 오렌지는 누구나 좋다 하고 병든 사람, 싱싱한 사람 가리지 않고 챙겨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과일을 계란 바로 뒤에 늙은 뱃속에서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귤과 오렌지 속에 톡 쏘는 신맛이 뱃속에서 계란 흰자와 만나면 그 단백질을 뭉치게 하고 굳게 하여 소화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은 뱃속이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뱃속 물기도 원래 적고 사기는 힘도 약해서 그 뭉친 덩어리를 만나면 속이 굳고 더부룩해서 한나절 답답합니다. 좋으라고 먹은 것이 늙은 뱃속에 무거운 일감을 하나 더 얹은 셈입니다. 최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 가장 젊은 이제 갓 60 넘은 분입니다. 최 여사는 무척 정갈하고 먹는 것도 꼼꼼히 챙기는 분이라 아침마다 계란 하나에 큼직한 오렌지 하나를 까고 오렌지까지 한 잔 짜서 마셨습니다. 비타민 충분히 채운다. 살결 곱게 한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만 먹으면 배가 북처럼 부풀고 트림이 연신 나오고 어떤 날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소화제도 별별 다 드셨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느 나이든 의원이 이러더랍니다. 여사님, 그 계란하고 오렌지를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따로 떼어 드셔보시오. 최 여사가 그 말을 따랐습니다. 계란은 아침에, 오렌지는 저녁으로 미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북처럼 부풀던 배가 씻은 듯 가라앉고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만나 두고두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1년을 내 뱃속을 들볶으면서도 몰랐다네. 그저 2가지를 따로 떼어 놓았을 뿐인데 몸이 이리 달라질 줄이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네 딱 한 점이 그것입니다. 너무 몸에 좋고 순한 것일수록 그것이 때로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더더욱 의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귤이며 오렌지며 자몽은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그저 계란 바로 뒤에 붙여 드시지만 마십시오. 1~2시간 사이를 두면 계란도 과일도 다 내 좋은 것입니다. 역시 그 한마디 시간을 두고 드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형편이 넉넉한 집, 자식 손주를 아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푸짐하게 든든하게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것은 한 끼에 무거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몰아넣는 것, 계란도 붉은 고기도 비린 생선과 새우도 한 상에 그득 싸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잔치상이며 큰 상이며 노인 몸보신한다는 밥상 말입니다. 계란 한 접시, 고기 한 접시, 새우 한 접시, 생선 한 접시 다 차려놓고 아까우니 다 먹어라. 많이 먹을수록 튼튼하다 하며 다 비우게 합니다. 젊은 사람이 먹어도 속이 무거운데 하물며 노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늙은 뱃속과 몸속에 거르는 기관은 물지개를 진 노인과 같습니다. 물 한 통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대여섯 통을 한꺼번에 얹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계란이 단백질 한 통입니다. 붉은 고기가 또 한 통입니다. 생선과 새우가 또 한 통입니다. 이것을 한 끼에 다 몰아넣는 것은 늙은 몸에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정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노인은 형편이 넉넉하고 자식 손주가 효성이 지극해서 어른을 모셨습니다. 어른이 약해지시니 자식들이 안타까워 끼니마다 상을 그득 차려 계란에 소고기에 새우에 생선까지 다 올리고 아버님 많이 드셔야 기운 차리십니다 하며 다 비우게 했습니다. 정노인도 자식이 고마워 집어주는 대로 다 드시고 억지로라도 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노인은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약해지셨습니다. 몸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먹은 게 내려가지 않고 밤잠을 설치고 자꾸 지치셨습니다. 자식들은 더 걱정이 되어 더더욱 많이 먹게 했고 그럴수록 더 해로웠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가 일러주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노인의 뱃속과 몸속 거르는 기관이 날마다 무거운 단백질 한 상을 다 받아내느라 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른께는 가볍고 담백하게 나눠서 드리는 것이 필요했지 몰아서 채워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깨닫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한 끼에 주된 단백질은 딱 하나만 올렸습니다. 계란 하나에 나물 한 접시 또는 생선 한 토막에 국 한 그릇 모든 걸 한 상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시고 밥맛도 잠도 돌아오고 다시 정정히 걸으셨습니다. 정노인의 따님이 저를 만나 눈시울을 이러더군요. 이 나이에 우리는 아버님을 위한답시고 많이 드리면 좋은 줄만 알았네. 그 위하는 마음이 도리어 아버님을 더 지치게 할 줄이야. 보십시오. 위하는 것도 방법이 틀리면 해가 됩니다. 노인의 밥상은 많은 것이 귀한 게 아니라 알맞고 잘 맞는 것이 귀합니다. 한 끼에 주된 단백질 하나면 넉넉합니다. 계란은 계란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늙은 몸에 셋을 한꺼번에 지우지 마십시오. 집안에 노부모를 두고 많이 드셔야
건강하시다며 자꾸 권하는 분이 계시거든 이 정노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제대로 위하는 것이 참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그럼 계란을 아예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탓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여태 몸에 해로운 것만 먹었구나. 잠깐만요. 걱정도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계란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105살까지 살아온 것도 태반이 계란 덕분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가장 싸고 가장 구하기 쉽고 노인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입니다. 몸에 붙은 살이 자꾸 빠지는 우리 같은 노인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슨 기운으로 살겠습니까? 문제는 한 번도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데리고 온 나쁜 벗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도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면 결국 삐뚤어지듯이 귀한 보약 같은 계란도 감이며 두유며 진한 신과를 만나거나 고기, 생선과 한상에 올리면 그제야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앉혀놓고 들려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들으셨으니 고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거꾸로 이것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나쁜 벗들을 좋은 벗으로 바꾸기만 하면 계란은 다시 집안의 훌륭한 의원으로 돌아와 혈관을 뚫고 몸을 튼튼히 하고 빛을 곱게 합니다. 이제 계란의 좋은 벗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을 두고 제가 눈여겨보아 스스로 터득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어찌나 잘 맞는지 해롭기는커녕 몸에 몇 절 이롭습니다. 무슨 값비싼 산삼, 녹용이 아닙니다. 다 시장에 있고 어느 집이나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양파입니다. 어느 때 계란 요리를 하시면 파만 조금 넣으시지요. 이제부터는 양파를 넣으십시오. 계란은 단백질은 많은데 시원한 성분과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양파가 바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신통한 재주가 있습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혈관에 낀 기름기를 쓸어냅니다. 노른자의 기름이 혈관을 막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걱정이 한결 덜합니다. 양파가 그 나쁜 기름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파 향이 계란 비린내까지 잡아줍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 두루 이롭습니다. 둘째는 토마토입니다. 그 붉게 익은 열매를 의원들이 다 귀히 여깁니다. 옛말에 토마토가 붉어지면 의원 얼굴이 파래진다 했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병이 적어 의원이 손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토마토의 귀한 것은 그 붉은 빛깔에 있습니다. 혈관에 아주 좋고 늙지 않게 하는 성분입니다. 다만 그 성분에는 흠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를 날로 먹으면 몸이 빨아들이는 것이 아주 적어서 기름기가 조금 있어야 비로소 몸에 녹아듭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 바로 그 순한 기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토마토가 만나면 토마토의 귀한 성분을 몸이 몇 곱절 빨아들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지은 한 쌍입니다. 셋째는 치즈입니다. 집에 있거든요.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드십시오. 계란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적은데 우유를 졸여 만든 치즈가 그 부족한 곳을 채워줍니다. 그리 드시면 뼈도 튼튼히 단백질도 넉넉히 한 번에 2가지를 얻습니다. 치즈가 입에 안 맞는 집이면 순두부나 우유 조금으로도 비슷한 뜻을 얻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뜻이지요. 윤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도 당장 내일 아침상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윤노인은 저와 한마을 분으로 저보다 수십 년 아래라 그때 60쯤이셨습니다. 윤노인은 피에 기름이 많고 혈압이 높아
언제 덜컥 쓰러질까 늘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약을 한 움큼씩 드셔도 몸은 늘 무겁고 낯빛이 거무튀튀하셨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뱃속이 근본일세. 내 말 한번 들어보고 아침상 하나만 바꿔보게. 그러고는 가장 간단한 것을 일러드렸습니다. 팬을 올리고 파를 조금 볶아 향을 내고 양파와 토마토를 넣고 볶다가 풀어둔 계란을 부어 익히면 끝입니다. 계란, 토마토, 양파, 세 좋은 것이 한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윤노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고 싶은 마음에 6달을 하루같이 아침마다 그것을 드셨습니다. 6달 뒤에 다시 뵙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노인 낯빛이 거무튀튀한 것이 싹 가시고 젊은이처럼 발그레했습니다. 몸도 가뿐하고 걸음도 날래셨습니다. 병원을 가니 그쪽에서도 놀라며 몸속 나쁜 기름이 확 줄고 좋은 것은 되레 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려 물었습니다. 윤 노인, 나 몰래 무슨 산삼녹용이라도 드신 게요? 윤 노인이 껄껄 웃으며 이러셨습니다. 산삼은 무슨, 그저 자네 일러준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와 양파에 계란을 볶아 먹은 것 뿐일세. 보십시오. 시장에 널린 값싼 것들이 몇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건강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팬을 올리고 양파 반 개, 토마토 하나, 계란 2개를 깨 넣어 보십시오. 그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면 여러분 몸속 혈관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계란의 좋은 것을 찾았으니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삶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춰도 삶는 법이 틀리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어찌 드십니까? 아주 푹 단단하게 삶아 든든하게 드십니까? 아니면 날것에 가깝게 살짝 데쳐 넘기기 좋게 드십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2가지 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뱃속 약한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삶아 쪼개보면 노른자 거무스름하게 시퍼렇게 도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너무 센 불에 삶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노른자가 퍽퍽하게 굳어 늙은 뱃속에서 소화가 아주 어렵고 잘 얹히고 신물이 오릅니다. 젊은 사람은 뱃속이 튼튼해 괜찮지만 노인이 드시면 곧바로 속이 답답합니다. 날계란은 어떨까요? 옛날엔 날계란이 몸에 좋다, 정력에 좋다 하여 드시는 분이 많았지만 날로 먹으면 균에 감염되기 쉬워 배탈이 나고 몸이 영양을 빨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까지 상해 잘 빠집니다. 정말이지. 날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럼 어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챙길까요? 답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알맞게 탱글하게 익고 노른자는 아직 촉촉하게 젤리처럼 흐를 듯 말 듯한 것. 그 상태가 가장 맛있고 가장 몸에 이롭고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완벽한 반숙을 얻는 비법이 바로 칠분입니다. 물을 팔팔 끓이고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은 다음 계란을 살며시 넣으십시오. 정확히 7분을 재십시오. 7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져서 곧바로 찬물에 담가 식히십시오. 껍질이 술술 벗겨지고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가 약한 노인도 쉽게 씹고 넘길 수 있고 뱃속에 들어가서도 스르르 풀려 늙은 뱃속이 고생하지 않으니 결코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연세 지긋한 어른들에게는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7분쯤 삶은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책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뱃속에 일러주고 뱃속이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편한지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을 냄비에 넣고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고 딱 7분만 재십시오. 그 짧은 7분이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을 고스란히 지켜줍니다. 계란을 제대로 드셨거든 밥 뒤에 곧바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먹자마자 자리에 눕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은 잘 먹은 보약을 뱃살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란을 드시고 수저를 놓거든 곧바로 신을 신고 마당으로 골목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무슨 대단한 운동을 하란 게 아닙니다. 그저 한 30분 동네를 뜰을 천천히 걷는 겁니다. 밥 먹은 뒤가 몸속이 가장 그득한 때인데 그때 걸으면 몸에서 가장 큰 널쩍다리 근육이 그 넘치는 것을 거두어 힘으로 바꿉니다. 계란을 먹고 걷는 것은 근육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 근육 저축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 몸이 더 튼튼해집니다. 걷고 들어오시거든 물을 드십시오. 몸이 계란을 사서 피와 살로 바꾸는 데는 물이 아주 많이 듭니다. 물이 모자라면 몸속 거르는 기관이 고생합니다. 물은 좋은 것을 온몸에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습니다. 수레가 없으면 좋은 짐도 한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다만 벌컥벌컥 한 번에 들이켜 배를 채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뱃속 물기가 묽어져 소화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을 잔에 따라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드십시오. 끝으로 이 늙은이가 100년에서 우려낸 작지만 아주 귀한 두 마디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을 소금에 찍어 짭짤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그 짭짤한 맛이 입에는 달지만 짜게 먹는 것은 우리 노인 몸에 몸속 거르는 기관의 가장 큰 해입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조금 뿌리거나 짠맛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십시오. 그래도 감칠맛이 나고 짜지 않습니다. 둘째, 계란을 드실 때 칼슘 보약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계란의 단백질이 알약 속 진한 칼슘과 뱃속에서 엉겨붙어 소화도 안 되고 약도 아깝습니다. 보약을 드시려거든 밥 먹고 2시간쯤 사이를 두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10년 뒤의 건강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늙은이가 긴 이야기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제 손으로 제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던 사람들, 김노인도, 이노인도, 박노인도, 최여사도, 정노인도 다 착하고 어질고 자식 손주를 위해 한평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일찍 떠났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이 가슴이 저립니다. 거꾸로 작지만 오른버릇 몇 가지를 지킨 사람은 80, 90에도 제 발로 걷고 제 앞가림을 하며 자식 손주 곁에서 웃습니다. 늙고 건강한 것은 복권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입에 넣는 그 숟가락 끝에서 정해지는 필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늙어들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값비싼 보약을 사드리는 것보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계란 하나를 제대로 챙겨 먹고 제 두 발로 걷는 것이 자식 손주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밥상 앞에서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남길 가장 귀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데우고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이야기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가족 단체방의 벗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진한 차와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 꼭 일러주셔서 그분의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거든 이 늙은이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한평생 우려낸 것들을 여러분께 더 들려드릴 힘이 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거든 아래에 몇 자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눕시다.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 밥상에 언제나 싱싱한 계란과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105년째 살아온 인생을 이 몇 마디에 담았습니다. 부지에 앞선 사람이 건네는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